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작년에 제가 응급길에 이 국회의원 상임의장을 맡으면서 가장 좀 심혈을 기울이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이 국립대학법 제정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재정 회계 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말이 많죠. 연봉제 이런 문제 등등 이런 그 문제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일단은 아주 가능성이 아주 높이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 국립대학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앞으로 돈은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 그래도 우선 법적으로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년 내에는 이를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리고 교문위에서도 아까 유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재 그 부총리께서도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의도 할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도 발의를 하고 두 개 합쳐버리면은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또 내년까지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개헌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들이 지금 31조에 아까 있고 22조에 있지만은 좀 더 구체화 아마 될 거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일단은 국립대학법 했을 때 사립대학법도 그 말은 이제 국립과 사립 대학의 유형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립대학법도 생각이 되겠지만, 사립대학법은 현재 보니까 상당히 대학마다 그게 법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국립대학법이 만들어지면 아마 이것도 앞으로 전체 이 대학이라는 데 대한 그 법의 대학의 그 설치, 대학의 존재, 대학의 근본적인 어떤 그 고등교육으로서의 운영 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이것이 없었다는 게 참 대한민국 참 희한한 거죠. 어떻게 그 대통령 영의에 의해서 조직이 좌지우지되고 대통령에 의해서만 되느냐, 국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 대학이 상당히 대학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속성이 상당히 그 침해를 받고 훼손을 받아온 것이 지난 70여 년간의 역사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 대학이라고 한다면 네 가지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대학은 역시 학문의 자유입니다. 이때 학문에 왜 자유를 두느냐? 학문은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에 가까이 가는 뭔가를 에비던스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진리만이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리도 자유하지 않은 데서 진리가 이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은, 더구나 고등학문은 반드시 그 학문을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 학문의 자유, 이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이 대학이 결코 존립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대학의 그 속성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대학은 자율성입니다. 대학 자치죠. 그래서 오랫동안 대학이 중세기부터 대학다운 대학이 만들어질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대학은 하나의 자치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학위 수여라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조세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상당한 자유를 내지는 자치권을 준 그런 어떤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대학의 자치성이죠.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 대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국가가 관여하게 되는, 그때 이 국가라의 개념은 민주주의가 되면서, 옛날에 국가는 왕의 통치였지만은 점점 민주화가 되면서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대변하는, 국민이, 다시 말해서 국가가 통치기구로서의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치기구로서는 국민이 통치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대학은 역시 국민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대학의 공공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20세기에 계속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일종의 그 오브리게이션이죠. 하나의 무엇에 대한 거냐면 사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일종의 그 책임성입니다. 의무성을 갖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속성을 이 대학이라는 존재는 갖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헌법에서도 물론 좀 더 보강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이 대학법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참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국립대학법과 관련해 가지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이 속성을 한번 보면은요. 특히 이 공공성과 이 자치성, 자율성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 민주화와 아마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공성의 반대는 뭡니까? 시장화 아닙니까? 공공성의 다시 말해서 어떤 사적인 것을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우려하는 바가 옛날에는 국가에 의한 정부에 의한 어떤 통치 그것에 의한 것만 됐는데 이제는 공공성에 대한 또 중요한 하나의 자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장화라는 것이 공공성에 대한 훼손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성의 반대는 뭐 타율성, 좀 더 나아가면 종속성이죠. 그럼 지금까지 이 종속을 하게 되는 요소들이 어디였느냐? 저는 지금까지는 이 관건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히 컸고요. 그것이 특히 이 교육부를 비롯한 이 관의 그 힘이라는 것이 교육부 플러스 그 다음에는 이 기재부 예산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특히 뭐 오늘 우리 여기 최원옥 선생님이 나와 계시지만은 저는 일본의 문부성에도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봐요. 일본의 문부성은 적어도 대학과 힘을 합쳐서 기재부와 좀 더 싸우고 그 돈을 많이 거기에서 할당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어떤 교육부라는 것은 기재부의 무슨 앞잡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가지고 기재부보다 더 큰 대학을 지금까지 유린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공공성에 대해서는 아주 그거를 반대되는 것인데요.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대학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속성을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지원을 해야죠. 국민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또 대학도 국민의 뜻에 의해서 또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국민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사리 사욕만 취하는 교수들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저는 이 교육부의 힘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네 번째 얘기했던 이 사회적 책무성,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수들뿐만 아니고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도 아마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성과 이 자율, 자치성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이것의 궁극적인 핵심은 바로 이 민주화, 국민이 국가의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그런 걸로서 나아가는데 이것은 서로 대학과 이 민주화 그리고 대학과 사회 민주화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대학이 우리의 그 겸허한 그다음에 반성도 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한 관건에 의한 어떤 종속적인 이런 데서부터는 탈피할 수가 있는 그러한 어떤 근거가 바로 우리나라는 특히 지독한 성문법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정말 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국립대학법의 제정이라는 것은 아주 마땅하다고 보고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우리 임승영 님이 계속 이거를 지난 네 차례의 어떤 포럼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온 그 내용들인데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뭐 제가 지금 오늘
다루는 거는 아마 딴 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 이 가버넌스 문제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것에 필요한 재원의 문제죠. 그래서 이 재원과 가버넌스가 잘 되는 그런 어떤 국립대학법이 오늘 그 설명을 들었는데 좀 더 또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